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 뉴스픽 권영훈입니다. 곧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픽입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어제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일본 종합상사 5곳의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버크셔 해서웨이는 미쓰이물산과 미쓰비시 상사, 마루베니 그리고 스미토모 상사 그리고 이토추 상사 등 5곳의 주식 보유 비율이 2023년 6월 8%대에서 1%포인트 이상 늘어 9%대로 높아졌습니다. 자, 앞서 워렌 버핏은 지난달 주주 서한을 보냈죠. 일본 5대 종합상사의 주주 환원 정책의 적절한 시행과 절제된 경영진 보상 체계를 높이 평가하면서 장기 투자할 것을 강조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들 주식의 보유 비율을 10% 미만에서 조금 더 올릴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지금 9%대죠. 10% 이상으로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미쓰이물산과 미쓰비시 상사 등 5대 종합상사 주가는 3% 넘게 올라서 니케이 225 지수 전체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버핏은 2019년 일본 종합상사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자, 2020년 8월 이들 기업의 지분을 각각 5% 취득했다고 공시한 이후에 점점 지분을 늘려 나갔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138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 넘게 투자했고 현재 지분 가치를 고려하면 올해만 1조 원이 넘는 배당 수익을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본 종합상사는 과거에 해외 무역으로 돈을 벌다가 1980년대 해외 자원기업 인수에 나섰고 최근 들어서는 AI, 핀테크 등으로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니케이 225 지수는 2003년을 기점으로 반등해 상승세를 지금 펼치고 있는데요. 그 배경으로 먼저 엔화 가치 하락을 들 수가 있는데 일본 수출 기업 실적이 개선된 데다 환 차익과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또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에서 빠져나온 투자금이 일본으로 흘러들어간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아가 일본의 저 PBR 정책이 증시 상승을 이끌기도 했는데요.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정책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자, 무엇보다 일본 증시 화랑의 결정타를 날린 것 바로 버핏 효과입니다. 자, 버핏은 2003년 4월 일본을 방문해 일본 종합상사 지분을 늘렸다면서 일본 투자를 권했습니다. 자, 이 시점부터 25,000선이던 니케이 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서 지난해 42,000선까지 돌파해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38,000선까지 내려왔지만 이번에 버핏이 일본 상사주를 지금 추가 매입했다는 소식에 일학개미들의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버크셔 주주 서한이 공개된 이후 일주일간 국내 투자자는 일본 5대 종합상사 주식을 583만 달러, 우리 돈 84억 원을 순매수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1월 출시한 한투 일본 종합상사 탑5 ETN은 오늘 3% 이상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만 트럼프발 관세 폭탄과 엔화 강세, 그다음에 금리 인상 기조 등은 일본 증시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픽입니다. 일본 NHK는 오늘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관련해 추가 배상과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 정부에 1조 9천억 엔, 우리 돈 182조 3천억 원의 추가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이 요청한 1조 9천억 엔에 대해 국채 발행 등을 통한 대응 방안을 이미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도쿄전력 내년 3월까지 원전 한 기를 가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올해 순이익을 1137억엔, 우리 돈 1조 1000억 원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문제는 원전 가동이 지금 어려워지면서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시와자키 그리고 가리와 원전의 경우 시설 미비와 지역 주민 여론 등으로 운전 재개 시점을 확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도쿄전력 주가 오늘 이 같은 소식에 3% 넘게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바이든 대통령이 허가하지 않은 일본 제철의 미국 US 스틸 인수와 관련해 거래를 허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법무부는 현지 시간 17일 일본 제철과 US 스틸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지난주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로이터 통신은 이 같은 연기 요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거래를 어떤 형태로든 진행하도록 허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일본 제철은 2023년 12월 US 스틸과 인수합병을 하기로 이제 합의를 거쳤고 미국 정부에 허가를 요청했는데 당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자, 그러자 두 회사는 법원에 가서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사가 잘못됐다. 그래서 재심사 청구 소송을 낸 것입니다. 오늘 일본 제철 주가는 이 같은 호재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분위기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픽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17일 미국 상무부가 직원들에게 중국 기반의 딥시크에 대한 접근이 정부가 제공한 모든 장비에서 금지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상무부 조치는 전체 연방정부 차원에서 딥시크 전면 금지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저비용 고효율 AI 모델 딥시크가 등장한 이후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죠. 그런데 한국과 대만, 이탈리아 등의 정부에서 딥시크 이용을 금지했고 미국의 텍사스 등 그 주 정부도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과 그리고 중국 AI 기업들의 경쟁력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자, 딥시크 경쟁 모델인 챗 GPT의 개발사 오픈 AI는 최근에 백악관에 의견서를 보내 딥시크는 화웨이와 마찬가지로 중국 공산당이 조작해 미국에 해를 끼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뭐냐? 미국이 AI 패권 경쟁에서 뒤질세라 중국에 대한 위기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뉴스픽 권영훈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